환영합니다. 대적강에 오시면 일종의 이제 뭐 흔히들 방편 삼아서 이야기하는 좀 빙빙 둘러가는 가르침, 또 좋게 보면 공부를 좀 이렇게 촉발시키기 위해서 발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겁을 줘야 해요. 겁을 줘야, 쉽게 말해서. 겁을 안 주면 뭐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것도 겁이 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나. 그리고 또 고생하다가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영겁을 거듭할 만큼, 그죠?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거듭거듭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죠? 그게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하면 기겁을 하는 것이 뭐 그냥,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다시 태어난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돌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암시가 되어서, 체면 암시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입력이 됩니다. 또 본래의 가르침에 의도했던, 방편의 가르침에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그죠?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적강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이를테면 진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미건조하죠. 스릴이 없으니까, 그죠? 죽었다가 다시 뭐 돼지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뭐 그냥 이랬으면 상당히 재미있을 텐데. 근데 본래의 이 가르침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이제 했어요. 불교 같으면. 근데 그 가르침이 불교만 있던 건 아닙니다. 불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오다가 의식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막 개화 발현되는 그러한 무렵에서 그 중에 특출난 그런 몇몇 분들이 존재 실상을 이제 깨닫고, 와, 이게 진실은 진짜는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부처님으로 보면은 거의 한 2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이렇게 진실이 혹은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어쩌면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죠? 발심만 하면 그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존재의 실상, 진리,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진실을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실,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 평화로움을 스스로 이렇게 맛보고 깨닫는 거죠. 맛보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갖추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위해서 찾는데, 그죠? 구하는데 이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소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방법을 모두가 다 연구를 해야 되죠.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다들 깨닫고, 깨달은 그 상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통상. 그죠? 그것도 막 깨닫기만 하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 깨닫는 것에만 중점을 두면서. 뭐 이럴 때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된다. 그죠? 그런데도 뭐, 잘 안 되죠.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아니면 뭐 그냥 단 몇 달 만에 뭐 이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어렵진 않아요. 한 3년 정도 하면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눈을 떠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부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어차피 삶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삶을 위한 깨달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삶을 위한 깨달음인데, 아니 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다 늙어 빠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안 그래? 네. 젊어 좋네. 몇 살? 23살입니다. 너무 빨리 온 거 아이가? 아이가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이 한 50대인데 참 신기하다. 그쪽으로 좀 타고난 영성이 많이 이렇게. 어쨌든 이 삶을 위한 깨달음인데, 의외로 이 삶을 위한 깨달음이라는 거 초반에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즉 수행을 하다가, 그죠? 수행을 하다가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수행을 하다가 수행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생에 끝나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음 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음 생에 한 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방에서는 다르게 안내를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 중에 연기법, 그죠? 연기법 수행 방법은 연기법 수행. 그 다음에 신법 수행. 이건 이제 선이죠. 쉽게 말하면 선 방식. 신법 수행. 신법 수행으로는 이건 원통을 해요. 이건 원통 수행. 물론 이건 원통 수행은 경전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능엄경에. 관자재 보살이 이건 원통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건 원통 능엄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능엄경을 읽어보면 머리가 아파. 너무 세밀하게 써갖고 그 세밀한 내용을 인도말을 한문으로 옮기고 한문을 다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핵심을 놓치고 글자만 번역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됩니다.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글을 보면 쉽죠. 아, 이게 뭘 일러주려고 하는 말인지. 쉬워요.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수행과 연기법 수행을 통해서 물론 이전에 이런 수행 이전에 정견을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연기법 수행과 신법 수행을 합니다. 연기법 수행을 하면은 곧 그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에 의한, 깨달은 건 아니죠. 이해의 바른 견해에서 이 수행을 통해서 그죠? 이 정견은 각견이 돼요. 각견. 깨달은 견해가
그죠? 각견. 임재선사는 이것을 진정견해라고 하죠. 진정한 견해, 진정견해. 같은 말을 자꾸만 새롭게 자꾸 만들어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새롭게 나온 용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임재록 선에서는 진정견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견이 깨달은 견해. 근데 이걸 통해서 수행을 통하면 이해한 정견이 각견으로 되면서 공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면 공부할 만하죠. 뭐 그것도 뭐 빡시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3000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잠자지 말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만하냐? 자신 없으면 나가라.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적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다가 눈을 떠서 내가 만족할 만큼 양쪽 눈을 다 떠서 진짜 명한 종사, 눈 밝은 그런 종사까지는 못 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이렇게 많이들 각자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내가 좀 바라는 바는 이왕 하는 거 정말 부처님만큼 또 부처님 이상의 안목을 갖추어서 우리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동네 뭐 저 있는 산도 꽤 높은데 저 산 정상만 내가 가도 참 좋겠다. 저 정상에 서리는 아름다운 경치가 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오겠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만큼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 깨달음, 나도 한번 그 깨달음 이상으로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포부, 그죠? 원, 그런 포부를 세워야 돼요. 포부를 세우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포부가 너무 낮으면 거기에 가요. 목표가 낮았어. 물론 가다 보면은 목표가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달라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깨달아서 만족하는 범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깨닫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큰 마음으로 님은 깨달을까? 다른 사람 깨닫게 할 거야? 깨닫게 해야죠. 그런 마음을 하면 이게 거기를 가요. 왜냐하면 이 신기하게도 마음이 모양이 없어. 형상이 없어. 없진 않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확 펴지고. 그래서 원만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그냥 넘겨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포부가 적고 그러면은 작은 것에 자꾸 걸려요. 걸려서 공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공부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어떤 공부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인식, 인지, 그죠? 하는 방식이, 인식 방식이 신기하게도 이원적 인식 방식이에요. 이원적 인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다는 생각 혹은 없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뭐 길다, 그죠? 짧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있든가 없든가, 길든가 아니면 뭐 길지 않아 짧든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혹은 뭐 아인슈타인처럼 말을 바꾸면 상대적인 인식, 이런 이원적 인식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대상을 파악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을 몰랐어. 그냥 뭐 내가 있고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다가 늙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이런 범주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원적인 인지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밝혀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물론 부처님이 연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생각이나 느낌, 감정,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물질 세계까지 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연기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근래에 와서입니다. 근래에 와서 언어학자 소실화 박사 같은 사람도 이게 단어가 홀로만 성립될 수가 없구나. 어떤 단어가 있다는 단어 있으면 있지 않다는 단어하고 어우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이 원리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이원적인 우리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누가 이원적으로 인식하라 말을 할 것도 없이 저절로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인식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 인식을 하려면은 주관이 객관을 내가 대상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예를 들어서 주관과 객관으로 이 전체가 한바탕인데 인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우리 의식이 마음이 이원적으로 분화되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인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을 못해. 인식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온통 하얀 눈만 있다 칩시다. 그죠? 하얀 눈만 있으면 처음에는 온통 하얀 눈밖에 없네 이렇게 알아. 상대적으로 그 전에 경험했던 거하고 대비되어서. 근데 그 하얀 눈만 오래오래 이렇게 보다 보면 하얗다고 하는 인식이 사라져. 왜? 흰 거하고 대비되는, 구별되는, 식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이거는 흰 거고 이거는 휘지 않구나 이렇게 알 텐데 온통 휘다 보면 색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죠? 구분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남자만 있다 칩시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으죠. 또 여자가 있어요. 여자하고 다른 남자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대상을, 그죠? 대상을 인식 혹은 인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이원적 인식 방식이, 그죠? 이게 번뇌, 이게 이제 망상인데 스트레스를 유발해. 인식을 안 할 수는 없고 인식을 하면 인식의 장점은 있는데 대상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사과고 저거는 나무고 저거는 동물이고 저거는 산이고 이거는 강이고 하는 그런 인식은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이원적 인식 방식에 갇혀서 그 갇혀있는 부작용, 벗어나지 못한 이원적 인식에 갇혀 있음의 부작용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번뇌, 쉽게 말하면 갈등이에요. 이제 이원적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대비해서 알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사실은 갈등 구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에서 생겨나는 번뇌망상, 이 부사물로 이게 부사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야 뭐 젊을 때는 좋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냥 그 이원적 인식 방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재미있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고 보면 이제 그것도 좀 뭐 무덤덤해지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없죠. 그 이제 일상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거의 한 40 넘어가면서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23살 영금술자처럼. 근데 대개는 한 40 넘고 한 50이 되면서 이원적 구조, 인지 구조가 만들어내는 갈등 구조에서 생겨나는 번뇌망상이 더 쌓이고 쌓여요. 극심해져. 그러니까 이게 더 괴로워.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뭘 이렇게 부귀 영화 같은 것을 추구해서 그걸 해놔도 그때만 만족하고 또 시간 지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끝없는 갈증에, 그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또 추구하는 이런 것에 내몰리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쫓기는, 혹은 누가 나를 그쪽에 등떠미는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늦어도 40, 50 돼야 느끼는데 이미 빨리 느꼈네. 빨리 맞아. 그래서 달리 말하면 총체적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뭘 해도 만족하진 않아. 뭐 이걸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할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금방은 좋지. 또 뭐 둘러보니까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 그 위에 뭐 1000억 조 단위까지 쳐다보이고 또 이제 또 가야 되고 처음에는 뭐 작은 차 하나만 있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안 갈 데가 없이 다 죽겠다 싶은데 또 큰 차 옆에 보니까 또 요즘은 또 외제차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벤츠도 보이고 뭐 그냥 별의별 게 다 보여요. 훨씬 더 폼도 나고 이렇게 해서 뭘 추구를 해도 끝없이 내몰려요. 그러한 이원적 인지 방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끝없는 갈증에 해서 그때쯤에 이 공부에 들어오게 돼요. 보통. 근데 이제 좀 빠른 사람도 있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니까 젊을 때부터 10대에서부터 괜한 걱정이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까? 보통 사람은 그 젊은 날에 아버지 왜 사람은 태어나는 걸까요? 내게 늘 낳아서 그렇지 마. 그럼 아버지는 누가? 할아버지가? 그럼 끝도 없어. 그러다가 또 왜 죽을까요? 이거 뭐 대답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이제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만큼 그분이 감수성이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눈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아주 민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는 거 아이가. 사람이 아무리 잘 살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고 그 다음에 우주가 생겨난 역사, 시간에 비춰보면 그냥 번개 번쩍하는 순간이다 그죠? 우리 한 번 100년 산다 그래도 이게 뭐냐 허무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결국 죽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막 어릴 때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다 군밤만 맞았는데 엄마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열심히 살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다가 이 자식이 또맹이 놈이 깡까지 머리에 군밤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런 말 하면 얻어맞는구나 하고 잘 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혼자 이거 알아내야 되겠다 하고 감춰놨어요. 되게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 생각을 품고,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29살에 가출, 출간돼 말을 뒤집으면 가출이지 뭐 가출한 겁니다. 그리고 6년 고생 끝에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다 내놨어. 이렇더라. 내가 고민한 끝에 얻은 답이 이거야. 이 답만 얻으면은 내가 고민한 문제 이제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탈되어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내놨어요. 답을 내놨는데 몰라. 답인지도. 답을 다 내놨는데 답인 줄 몰라. 왜 그럴까요? 그건 남의 답이라. 내 답이 아니고. 역시 나도 그걸 답이라고 내놓긴 했으나 그게 도움은 되죠. 아, 저런 게 답이구나. 근데 내가 답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숙제를 내면은 잽싸게 책방 가서 전과를 사서 뒤에 답을 가지고 숙제를 뺏긴다. 그죠? 쉽게 제출하죠. 근데 그게 안 되죠. 내가 풀어야 돼. 끙끙대면서. 끙끙대고 풀고 풀면서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이것을 일러서 수행을 통해서 이원적 인지 방식에서 갇혀 있는, 그죠? 이 갇혀 있는 여기서부터 불란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이원적 사고, 이원적 인지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혹은 해탈. 뭐 해탈이냐? 이원적 인지 인식 방식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해탈. 그러면 이원적 인지 방식에 갇혀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사라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부의 목표는 깨닫는 것에 있지 않고 깨닫고 행복한 자유로운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에 있어요. 깨닫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닫는 것에 온 평생을 다 여기서 보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깨닫는 기간을 좀 단축하고, 왜냐, 충분히 말을 하고 깨달은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가며 깨달음을 현실의 삶에 응용하고 실천하는, 그게 내 지혜를 더 발전시켜요. 그렇게 할 때 나와 상대방, 사회, 국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고, 정말 요즘 말하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정말 인류의 그 복지, 복지국가, 복지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과학도 거의 지금 한계에 달하고, 이걸 이제 너무 서도록 인간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임계점, 한계점에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지금 봉착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사항입니다. 그죠? 인류 전체를 공멸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만들어져 있고,
또 뭐 환경 공해 문제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약 혹은 깨달음을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 공부를 하면, 그죠? 주로 다른 데서는 선수행을 해요. 신법 수행을. 선수행은 본래 내 전공입니다. 제 전공이에요. 선을. 그러나 선수행만으로는 부족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거의 아공 수준에. 바깥 것들은 아직 공, 진역, 불성까지는 잘 모르고 짐작만 할 뿐이고, 확실한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기 나 관점, 내 관점에서 인식하는 그 자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아공 관점, 마음 자리는 체득, 증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 것들이 남아있어. 바깥 것들이. 뭐냐, 이 대상적 존재들이 남아있어요. 여기 집, 벽돌, 나가면 산, 돌, 하늘, 우주. 이것들이 그대로 실체적인 존재로 그대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면을 향하면, 이게 나의 본성이, 참 본성은 비어있구나, 공이구나, 진여구나, 참나구나 등등.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참나 아공은 아니에요. 이제 밖에 것까지. 안과 밖 없이 안팎으로, 한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그죠? 굳이 말하면 참나로, 진여로, 불성으로, 공으로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제대로 된,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데, 성 공부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접강에서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같이. 초기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수행하라고 당부했던 연기법 수행의 강점과 그 이후에 발달시킨 선수행의 강점을 다 살려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연기법의 강점과 선수행의 강점을 두루 다 살려서 더 공부하기도 좋고 또 확실하게 눈도 떠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연기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선수행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아직도 인기가 있어서 이 선수행으로 깨달았다고 나름대로 일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막 그것도 도움이 되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완전하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최근에는 뭐 이제 선수행자들 중에서 나름 만다고 하는 뭐 나중에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했다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자꾸 책을 내. 그래서 또 어떤가 싶어서 또 사서 봐야지. 책가만 많이 들어. 역시 보면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근데 본인이 아직도 그 수준인지를 몰라. 왜? 벗어나기 전에는 자기는 모르는 거지. 벗어나고 보니까 그 전에 내 공부가 역시 아직은 좁은 범주에 머물렀었구나 이렇게 알아.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재미있게. 왜냐? 안 그래도 그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그쪽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연금술사가 왔으니까 연기법 책을 보고 왔다면서. 네. 소개서에 보니까. 네. 도서실에서 봤나? 사서 봤나? 어떻게 본 거야? 사서 봤습니다. 어이구야. 제법 말이겠대? 네. 오. 혼자 오기 전에 그리도 보고? 네, 많이 그려봤어요. 신기한 녀석이다. 되게 그냥 슉 한번 보고 오거든. 씩 한번 보고 오거든. 쓱 붙어서. 좋다. 그래 보니까 어떻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 이해 점점 음. 머리로는 점점점 이해가 되고 있는 게 그렇지. 느껴지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유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껴지고. 뜨거워지지. 네. 안 뜨거워지면 제대로 안 한 거야. 이게 뜨거워져. 그렇다고 버닝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있다. 예. 그리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면서? 네. 이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연기법 수행이. 사유 수행이라서. 그러면은, 생각도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예전에 쓰잘데없이 생각이 방황을 했던 생각은 줄어들고, 연기법적 생각으로 딱 적응이 되면서, 생각이 힘도 더 생기고, 머리도 좋아지고,